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사연을 올리게 된 주부입니다. 현재는 남편과 이혼해서 멀리 떨어진 상태입니다. 조만간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간 구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지금 자식들이 더 걱정입니다. 곧 대학에 보내야 하는데 등록금도 겨우 마련을 해서 다음 학기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된 데에는 남편 덕이 컸어요. 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남편이 어느 날 사업을 무슨 친구랑 같이 한다며 난리를 치는 바람에 돈을 달라니 뭐니로 해서 이 돈 저 돈 다 끌어다 쓰려고 했고 저는 어떻게든 막아서 등록금까진 막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사업을 한다며 난리를 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결혼을 하고 신혼 초기 때에도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신혼 때는 어디 돈이 있겠나요? 비록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 결혼식 전부터 준비를 했지만 솔직히 혼수 준비하고 집을 사고 하면 돈이 남아나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그때도 집은 대출로 해서 샀는데 그 형편에 사업을 한다는 게 그게 많이 부담이 돼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게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하는 것도 공부시키는 것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겨우 말렸거든요. 정말이지 너무 피곤하겠더라고요. 게다가 그 뒤로도 계속해서 사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남편하고 제가 주말에 산책을 하는데 어느 식당에서 개점을 하는 것 보고 남편이 하는 말이 나 왕년에 군대에서 요리왕 누구라고 불렸는데 여보, 나 요리하면 저 집보다 더 잘하지 않겠어? 식당 차리면 재밌지 않을까? 하고 말해서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단호하게 말한 적이 있어요. 진짜 이 인간은 틈만 나면 이란 이야기를 해서 방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식당 쪽에서 한마디를 더 하자면 제 동생이 식당을 하다가 망해서 특히나 잘 알았거든요. 제 동생은 요리학교에 나오고 어디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나름 이름을 날린 요리사, 그러니까 그 셰프인가 하는 사람 밑에서 일하고 그렇게 빡세게 일하고 나름 요리 경력을 쌓고 있는데도 식당을 차리는데도 결국에는 망해서 한동안 집에서 한 소리를 자주 들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준비도 없이 요리 실력으로만 덤빈 게 아니냐고 할 텐데 아니에요. 식당을 차린다고 얼마나 자료조사를 하고 그랬는데요. 주변 상권부터 살핀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위치가 어디로 해야 할지 사람 이동이 어떤지 또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음식을 원하는지 다 살피고 그랬어요. 심지어 식당들이 스파이가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이 식당 저 식당 돌아다니며 맛을 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식당이 망했어요. 음식 맛도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도 남편도 제 친구들도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했는데도 주변에 더 잘 되는 식당들이 있어서인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동생이 일하는 곳으로 안 가더라고요. 결국엔 망해서 한동안 패닉에 빠지다가 자기 선배 도움으로 지금 선배 식당에서 자기 식당을 운영하는 곳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힘들어서 식당을 차리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겨우 군대에서 배운 요리 실력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요리 실력이 없다는 건 아닌데 문제는 동생처럼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이리저리 조사하고 그러는 게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무슨 빌 게이츠인 줄 알아요. 그 왜 빌 게이츠가 하버드라는 유명한 대학 다니고도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컴퓨터를 위해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차려서 성공했잖아요. 남편은 그걸 들먹이면서 자기도 그 정도는 된다고 착각에 빠진 양반이에요. 이는 남편의 형이 되시는 아주버님도 꿈도 적당히 꾸라고 늘 핀잔을 주고 그러세요. 아주버님은 빌 게이츠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세우기 전에 얼마나 많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아느냐며 그렇게 노력을 한 적이 있냐고 뭐라 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남편의 사업 사랑은 끊이지가 않았어요. 언제는 남편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웬 봉투가 보여서 뭔가 봤더니 사직서가 있더라고요. 전 이거 보고 놀라서 남편이 집에 오자 이거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하니까 남편이 당황해서 이거 자세히 설명을 할 테니 진정하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당신 미쳤어? 당신이 그만두면 어떡해? 나는 그렇다 쳐도 우리 아들은 어쩌려고? 내가 일을 하면 몰라도 지금은 아니잖아. 그놈의 사업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하니까 별말을 못하고 그저 아니 꼭 그런 게 아니지만 이라고 반복을 하고 그날 대판 싸웠어요. 사실 제가 주부를 하고 있고 해서 유일하게 돈을 버는 남편한테 뭐라 하기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사실 저도 원해서 주부가 된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하도 취업이 안 되니까 취직이라도 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속칭 강제 취직을 당한 상태였어요. 사실 제가 회사 다닐 때에는 남편보다 돈을 잘 벌었는데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니까 시부모님과 부모님이
이젠 아이에게 집중하라고 압박을 하시고 그 당시 보육시설이나 그런 게 없어서 제가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휴가 쓰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조용히 절 퇴사시켰더라고요. 그때 정말 황당했는데 휴가 보내고 자리 가니까 싹 다 비워서 어찌 된 거냐고 물으니까 퇴사 처리했으니 밖에 짐들 쌓아두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애를 키우면 나가야지 하며 핀잔을 주고 그랬어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그날 집에서 온종일 울기만 했었어요. 그렇게 수모를 겪고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남편이 더 잘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고 그저 가족이 생계 유지 정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정도면 만족한데 사업 이야기를 계속하니 참으로 말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뭐 조사를 제대로 한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언제는 하도 남편이 사업 이야기를 해서 나름 사회에 경험이 많은 아버지가 남편 보고 한번 사업 이야기를 하자고 하신 거예요. 그때 남편이 얼마나 신났는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사업 계획서를 쓰고 직접 PPT를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말이 네 남편 사업하는 거 막아라. 내가 보기엔 100% 망한다. 대체 뭔 자신감으로 저러는 거냐? 뭐 하는 일은 똑바로 하기는 해? 네, 사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남편이 회사에서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진 못했어요. 일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늘 부장한테 까였다는 둥 막 그러는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해서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잖아요. 그냥 저 인간 실수해서 그런 거구나. 딱 감이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래도 뭐 아주 패급은 아니라서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지만 회사 일도 겨우겨우 하는 인간이 사업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가정이 있는데 무턱대고 새 출발을 하는 게 부담이 많이 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일을 내고 말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월요일 아침이라서 대체 이 인간이 회사를 안 가고 뭐하지? 했는데 자기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자기 발로 나갔다고 하는데 정황상 보면 잘린 거였어요. 뭐 내용은 하도 밑에서 신입들이 치고 올라오고 남편은 거기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퇴근하고 상사랑 단둘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비록 퇴직금을 챙겼지만 당장의 앞일이 걱정이 되었어요. 아직 애는 대학도 안 갔고 결혼 혼수 준비까지 생각하면 정말이지 어찌할지 생각조차도 안 났어요. 저는 일단 일자리를 알아볼 테니까 당신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미래 계획이 있냐고 하니까 자기는 있다며 술집을 차려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동생한테도 주방장으로 일해달라고 부탁도 했다고 하는데 전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서 동생한테 물어봤는데 누나 제발 말려요. 제가 봐도 이건 힘들어요. 아니 무슨 사람이 계획이 없어요? 라고 말하며 사정을 해서 남편한테는 다른 직장을 찾아도 술집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남편은 어떻게든 차리겠다며 그동안 모은 돈이 자기 돈이라고 말하며 하겠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토일하기보다는 싸움을 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노후와 자식 등록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써도 된다고 합의를 보았고 동생이 주방장으로 일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술집을 차려서 저는 이러다 망하면 어쩌지 했는데 그래도 동생 덕에 술집은 장사가 잘 되었고 동생이 다 이끌어준 건데 본인은 그저 사장이라고 거들먹거리는 남편 보고 좀 안 이롭게 보았지만 그래도 잘 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고 나름 행복한 노후를 꿈꾸었지만 그게 다 허상이라는 걸 얼마 안 가서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제가 주말에 쉬고 있는데 동생이 재료 손질 중에 저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매형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매형이 하도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그러는데 매출 수입을 위해 무슨 예쁜 여자를 고용하자고 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니까 다 경험이라고 말하고는 여자를 고용했는데 요즘 그 여자와 통 안 보여요. 제가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며 혹시 낌새 이상한 거 있냐고 하니까 단둘이서 자꾸 데이트 같은 걸 한다고 해서 제가 즉시 달려가서 모든 걸 살핀다고 해서 달려갔는데 도착하니 거기서 아주 서로 키스를 하고 있는 커플을 보았어요. 네, 그 남편 놈과 여자였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고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말했고 남편은 비즈니스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니까 불륜이 비즈니스냐? 라고 말하며 난리를 쳤어요. 이 일이 있고 난 후 부모님은 그동안 가게에 투자한 돈 다 회수한다고 해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남편이 돈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장사가 잘 된 거 아니냐고 따지니까 알고 보니 거의 빚으로 운영했더라고요. 그나마 동생이 어느 정도 이익은 채우려고 노력해서 그나마 유지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젠 동생도 못 참는다며 나왔으니 그 술집은 망한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손님들 평도 음식은 좋은데 사장이 서비스가 안 좋다고 악평이 자자했어요. 거기에 새로 고용한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이미 그 근방에서는 미친놈으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결국은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는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미안하다며 그동안 지쳐서 그랬던 거라며 저한테 사정을 했지만 안 되니까 아들한테 제발 말 좀 잘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미 모든 걸 눈치챈 아들은 아버지로 보지 않겠다고 말하니 남편이 그 충격으로 말을 더 이상 못하며 홀로 집에서 떠나버렸어요. 그 뒤로 시댁에서도 쫓겨나 혼자 살고 있다는데 아주버님의 말로는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하며 저보고 다시 합치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그래도 정이 있어서 봐주었는데 선을 넘었으니 용서할 수가 있나요? 게다가 돈을 그렇게 허망하게 쏟아부었는데 알고 보니 불륜녀한테 명품백이니 뭐니로 돈을 썼다고 밝혀져서 더더욱 더 용서가 안 되거든요. 지금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제 노후도 보장이 안 될 것 같아서 직장을 구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식당들도 점원 안 뽑는다고 하고 이 시국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 하고 다들 몸조심하세요.